요즘 로또 아파트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죠.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주택 채권 입찰제라는 걸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요, 2006년에 판교 신도시 분양할 때 처음 도입됐다가 아파트 시세가 좀 떨어지면서 슬그머니 사라졌던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왜 10년도 더 지난 지금 다시 등장한 걸까요? 그건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시세 차익이 이제는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제도가 진짜로 시행되면 당첨만 됐다 하면 몇 억씩 버는 이 로또 아파트 정말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핵심 단어는 딱 하나, 시세 차익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아파트 값을 싸게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첨만 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 뭐 너도 나도 일단 청약 통장부터 던지고 보는 과열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한 사람이 운 좋게 가져가는 이 엄청난 시세 차익의 일부를 세금처럼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좋은 일에 쓰겠다는 거예요. 채권 입찰제. 이거 도대체 뭘까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원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주변 시세랑 분양가 사이에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차익만큼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꼭 사야 하는 거예요. 만약 시세 차익이 5억이다? 그럼 5억 원어치 채권을 사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딱 3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정부가 시세랑 분양가의 차익을 계산해요. 그럼 당첨자는 그 차익만큼의 채권을 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 은행에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거든요. 이때 일정 비율로 할인을 하는데 이게 바로 수수료처럼 나가는 돈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채권을 팔 때 내는 이 할인 비용. 이게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숨겨진 비용인 셈입니다. 사실상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내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돈이 대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건데 한번 가상으로 같이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는 15억인데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10억이라고 해보죠. 시세 차익이 5억 원이잖아요. 이 5억 원어치 채권을 샀다가 바로 판다고 하면 할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1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10억 5천만 원을 내고 사게 되는 셈입니다. 제도가 생기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요, 차이가 정말 확 느껴져요. 예전에는 당첨되는 그 순간 수억 원이 내 돈이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채권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나라에 미리 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던 안전마진이라는 게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돈만 더 내고 끝나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겁니다. 이제 필요한 현금이 더 많아진다는 점. 예전처럼 분양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채권 팔 때 손해볼 돈까지 미리 계산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짧게 치고 빠지려던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고 청약 경쟁률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막 몇백 대 1씩 하던 비정상적인 경쟁이 줄어드니까 당첨될 확률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크게 봐서 이 제도가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점은 이 제도가 모든 지역에 똑같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이나 용산처럼 시세 차익이 엄청 큰 인기 지역일수록 채권 부담액도 확 늘어나요. 반면에 시세 차익이 별로 없는 외곽이나 지방에는 거의 영향이 없겠죠. 한마디로 뜨거운 곳만 콕 집어서 식혀주는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 정책이 바라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는 좀 빼고 너무 과열된 청약 경쟁도 좀 낮춰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도는 우리가 청약 시장을 보는 눈 자체를 바꾸게 만들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했다면 이제는 추가 비용 때문에 결국 시세랑 비슷하게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아파트가 진짜 이 가격을 할까? 하는
진짜 가치를 따져보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제 청약 당첨은 인생 역전 대박이 아니라 그냥 내 집을 마련하는 하나의 정상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한탕을 노리는 투기판이 아니라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건강한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결국 청약시장은 이제 운에만 맡기는 로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부동산의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전략 게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칙이 바뀌는 거죠. 이 새로운 판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세우실 건가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